또 일요일날 수업인데 그 다음에 설이잖아. 세배할 거니까 내가 할 거야. 너는 의자 바닥에 서 있어. 내가 안 여기서 그러니까 세뱃돈 준비해라. 현금으로. 동전 안 돼. 최소 1,000원이다. 뭐 직접 돈 주는 게 좀 뻘쭘한 친구들은 뭐 기프트콘도 있으니까 알겠지? 너희들 또 막 인터넷 가가지고 뭐 문병이 착취해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진짜 할 거야. 나 할 거니까 아니야 뭐 서로 맞춰라고 끝내든가. 서로 예의상 같이 절하고. 난 안 줘. 그 너네 말했지만 이번 설 때 좀 따져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내 여태까지 그 세뱃돈 저금한 거 어딨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될 거야. 알겠지? 변호사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친구들 소개해줄게. 네 있어.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기구인데 검찰권의 독립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사법권과 검찰권은 관련이 없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근데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보면 잘 봐. 법관이 양심적이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하기 위해서 봐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해요. 그럼 그 얘기는 법관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는 금고라는 얘기는 징역형인데 1개월 이상 가는 거야. 징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냥 1개월이라고만 써놔. 뒤에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법관의 임기와 헌법 규정 보면 외울 필요는 없어. 대법원장은 6년인데 한 번밖에 못하고요. 대법관은 6년인데 연임이 가능해요. 그럼 최대 대법관은 몇 년 할 수 있니? 12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법관은 10년이고 연임 가능.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가 보통 이러잖아. 우리가 판사라고 그러잖아. 판사가 법관인데 자, 뭐 우리가 뭐 지방법원, 행정법원 이런 법원 있고 그 위에 고등법원 있잖아. 그런데 보통 이름은 뭐 일반 판사, 부장판사 그러지만 다 법관이야. 그리고 법관인데 대법원에 올라간 사람만 대법관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일반 판사들의 목표는 대법관 되는 거야. 대법관 되는 거. 대법관 되는 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면 일반 법관은요 10년마다 평가해. 평가해서 문제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거야. 그러면 대법관 못 가면요 그냥 일반 법관으로 쭉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법관에도 좀 지위가 있으니까 뭐 부장판사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일 뿐이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냥 무조건 법관이고요. 자, 근데 이제 암기할 건 이거야. 법관 인사의 독립성 3가지 꼭 암기해야 돼.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여도 대통령 임명한다 했지. 두 번째, 대법관은 이게 중요해. 국회 동의여도 대통령 임명한다. 밑줄 짝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거 추가해야 돼. 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밑줄 짝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고요. 자, 일반 법관은 대법관에 의해서 동의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이거 지역적 주제로 나오면 엄청 낚여. 그거 얘들아 하나 더 아까 했던 건데 잘 봐. 얘들아 감사위원은 어떻게 임명하니? 저거 참 대단해. 방금 10분 전에 했는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하고 일반 법관, 즉 대법관이 아닌 나머지 법관은 어떻게 한다? 나왔잖아. 대법관의 동의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반드시 다 외워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재판 볼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대한 그 설명하는 사례를 왜 많이 얘기하냐면 단순 암기로는 절대 점수 못 받아. 앞뒤에 배경 제시를 좀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재판의 종류가 봐봐. 거기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자 이제 선고소송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민사재판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형사재판 볼게요. 자, 행정재판 좀 이따 보고 일단 먼저 얘들아 전과가 기록되는 재판은 뭐지? 형사재판이야. 형사재판. 그럼 민사재판은 어떤 거냐 거기 있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래서 민사재판은 이런 거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 그러면 일단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따지는 거야. 불법행위 여부를 따지거나 자 또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 여부를 따져요.
참고로 이 민사재판은 우리 설 끝나고 할 거야. 그러면 불법행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불법행위 여부를 따지고 채무불이행 여부를 따졌지. 그러면 이걸 따진 이후에 민사재판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받는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자, 의미는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너네가 민사재판하면 머릿속에 뭐를 넣느냐면 민사재판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빌려도 돈 못 받는 경우. 그게 채무불이행이야. 두 번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폭행을 당했어. 집단폭행. 다쳤지? 그럼 그 다친 거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민사재판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다 보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무조건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민사재판은 재판이 시작되면 자, 가운데 이제 법관 판사가 앉아있고 좌측에는 원고가 있어요. 자, 원고는 밑줄 치고 써. 거기 있죠. 소송 제기자야. 원고는 소송 제기자고요. 피고가 있는데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자야. 다시 원고는 누구라고? 소송 제기자. 그럼 피고는 누구라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라. 그래서 너를 봐봐. 너네 피고란 말도 있지만 피고인이란 말도 있지. 근데 여기는 피고인이란 말을 안 쓰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민사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회사도 되거든. 사람이 아닌 사람도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란 표현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민사재판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람이 법원에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민사재판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판사 앞에서 서로 다투는 거야. 일단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 그럼 원고가 주장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날 다치게 했어요. 얘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그걸 항변이라고 해. 외울 필요는 없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을 하고 둘의 다투는 과정을 본 판사가 마지막에 심증을 굳혀서 결론을 내는, 판결을 내리는 게 민사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민사재판의 특징은 뭐냐면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그치? 너 생각해봐. 한 2천만 원 빌려줘도 못 받았어. 또는 맞았는데 손해배상금, 손해금액이 한 1,000만 원이야. 근데 변호사 쓰면 500.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원칙은 변호사가 필수가 아닌데 이런 민사사건이 되게 복잡한 사건이면 금액이 클 수도 있거든. 뭐 상속 같은 경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변호사를 원고 또는 피고 또는 둘 다 쓸 수 있거든. 단 민사에서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민사에서는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변호사가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할 뿐이야. 자, 그런데 자, 형사는 완전히 달라. 형사는 일단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서 범죄가 성립이 돼야 돼. 반사회적 범죄. 그럼 얘들아, 반사회적 행위는 뭐 있냐면 살인, 강도, 성폭행, 사기 또는 횡령. 너네 이번에 봤니? 그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얼마를 횡령하는지 봤어? 2천억인가 횡령했잖아. 회사 자본금이 2,200억인데 2천억을 횡령했어요. 그걸 갖고 주식 투자했잖아. 또 동진 케미칼이라는 주식을 뭐 1,000 얼마에 사고 또 그 다음 나머지 다 금괴를 산 거야. 걸렸어. 횡령이지. 반사회적 범죄잖아. 행위. 그래서 또는 뭐 살인 이런 게 있어서 범죄가 성립이 되면 형사재판은 형벌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야. 말 그대로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인 거야. 또는 사형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형사재판의 특징은 뭐냐면 잘 봐.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민사처럼 소송 제기가 안 돼. 피해자는요, 일단 수사를 요청하는 거야. 어디다가?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경찰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형사사건에서 제일 먼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는데 이건 지금 구별해 놓자. 고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수사를 요청하는 건데 피해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TV 프로 중에 소비자 고소야, 소비자 고발이야. 소비자 고발이거든. 왜? TV 프로그램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해요. 그럼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경찰이지.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수사를 해서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해요. 경찰의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해. 그러면 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일단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또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검사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어 이거야. 만약에 피해자가 A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나쁜 놈 가해자가 B라고 쳐봐. 그랬더니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 조사해봤더니 가해자 B가 나쁜 놈이 맞아. 또 이럴 수 있잖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만 피해자가 뻥친 거일 수도 있지. 그럼 그 수사 결과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하냐면 여기 검사가 있어. 검사가 그러면 아까 얘들아 민사재판에서 소송 제기자는 누구였지? 원고지. 형사재판에 형사소송의 제기자는 무조건 검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는 사람? 기소라고 해요. 기소. 여기 들어본 표현이지.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기소를 다른 표현으로 공소제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일반 민간인이 형사재판 청구가 안 돼. 형사재판은 무조건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검사가 형사재판 청구하는 걸 두 글자로 뭐 기소, 다른 말로 공소제기라고 그래. 그러면 다시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쁜 놈이요 라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찰 또는 검사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가해자 B가 나쁜 놈이 맞네 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형사재판 청구 기소하는 거야. 근데 검사가 조사해보니까 나쁜 놈이 아니야.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오해했어. 무혐의. 그러면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게 불기소야.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하는 순간 형사재판이 열리고요. 그럼 형사재판이 열리면 가운데 누가 앉아있는 거? 법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원고가 앉아있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봤지만 원고는 소송 제기자지. 근데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 청구 소송 누가 제기했어? 검사. 그래서 형사재판의 원고는 무조건 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무조건 사람만 되거든. 그래서 이때 뭐가 되는 거야? 피고인이 되는 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 검사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청구한 거잖아. 소송 제기자, 소송을 제기당한 자. 그럼 검사의 목적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지. 또는 심증을 굳힌 거야. 그러면 검사의 목적은 피고인을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인 거야. 그거는 검사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검사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저는 변호사랑 얘기할게요 하고 묵비권 행사해야 돼. 왜냐면 검사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거든. 검사 앞에서 웃으면서 잘 절대 믿으면 안 돼. 일단 그 사람이 집에서는 아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그 남편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친구겠지만 법정에서 검사는 무조건 피고인을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묵비권 행사해야 되고요. 나중에 또 할게. 자, 그러면 잘 봐. 검사는 피고인 새끼 나쁜 새끼라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겠지. 그럼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피고인은 일반인인데 검사는 법적 지식이 열나만찮아. 싸움이 돼야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돼. 그래서 또 하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형사재판의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무슨 변호인? 국선 변호인 쓰는 거야. 그래서 형사재판은 수사 단계부터 무조건 변호사가 필수예요. 오케이? 돈 없으면 국선 변호인 쓴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럼 잘 봐. 피해자는 어딨니? 아까 봤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피해자라 소송 제기했잖아.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재판이 시작되는데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는 거야? 검사가 싸워주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 안 해.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주로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지. 그러면 방청석에 앉아있거나 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야? 검사와 피고인. 만약에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피해자와 피고인 그럼 틀린 거야.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 안 해. 단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검사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요청했을 때 그때는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지. 하지만 그 외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3년 연속 수능에 나왔어. 수능 아니 평가원이랑 수능에 나온 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피해자 아니야 절대. 오케이. 여기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범죄가 성립이 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다. 다시 민사재판 나중에 배우겠지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손해배상 받는 게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행정재판 있지. 자 행정재판은 의미만 볼게요. 단독 문제는 안 나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의 구제를 위한 재판. 잘 봐. 한쪽의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거야. 그러면 행정재판의 소송 제기는 누가 하겠어? 행정기관이 할까 아니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할까? 당연히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겠지. 자 원고 누구야?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이지. 그러면 소송 제기자 원고는 일반 국민이고요. 소송 제기 당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이에요. 그치? 그래서 행정재판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나 그 다음에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몇 심제지? 자 3심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3심제에 예외가 있어요. 자 3심제 예외. 3심제 예외. 그래서 밑에 보면 선고소송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거 써놔. 자 선거재판이라는 게 있어. 자, 선거재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선거소송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 또 하나는 당선소송이 있어.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선거재판 중에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에 뭔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자체가 불법적 선거로 표를 조작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그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주세요가 선거소송이고, 하지만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에 문제가 없어. 근데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선자의 결정을 무효로 해주세요가 당선소송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선거재판 중에 선거소송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잘 봐. 이 선거소송을 3심제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러한 재판 보통 얘기했지만, 자 보통 재판이 짧아도 1년 반 2년 3심까지 가면, 길면 4, 5년 걸려. 박 대통령은 4년 걸렸잖아 재판이. 탄핵당하고 4년 동안 재판했단 말이야 최대.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대통령 제외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임기 몇 년이야 다. 우리나라는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만 5년이고 나머지 몇 년이지? 4년이야. 자 선거할 때 불법 선거가 있었어. 근데 3심제로 가면 4년 뒤에 최종심까지 가서 무효가 나왔어. 근데 문제는 임기가 끝나지. 그렇잖아. 임기가 끝나잖아. 그럼 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소송은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단심제. 덜 중요한 사람은 3심이 아닌 2심제로 끝나요.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너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2명만 알면 됩니다. 자, 그거 봐봐. 자, 단심제 밑줄 쫙.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단심제야. 자, 그럼 단심제 하면 한 번 재판하지. 그럼 어디서 할까? 가장 최고법원을 한 번 하죠. 옆에 쓰자. 대법원. 그래서 단심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소송은 단심제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2심제 있죠. 그럼 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외울 필요 없어요. 수능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심제 나면 이 2명밖에 안 물어보고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낸다. 하지만 나머지 알파들은 2심제에서 고등법원, 대법원 2번. 고등법원, 대법원 2번.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3심제 예외다라는 것만 알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급제도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용어 정확히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정법 배워두면 나중에 사회생활 때 정말 도움돼요. 특히 형사사건 이런 거 있고요. 내가 시간만 많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면 다 이제 너네가 방어할 수 있는. 이거 말하나? 너네 묵비권이란 말 들어봤지? 민사는 묵비권이 없다? 그냥 민사는 판사 앞에서 무조건 다퉈야 돼. 주장해야 돼. 형사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야 돼. 왜? 누구랑 싸우니까? 검사랑.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 니네가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수사 단계에서 하지만 검사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일단 변호사랑 얘기하겠다.
그럼 너네 쫄지 마. 내가 검사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불이익받는 게 아니니까 절대 안 받아. 걱정하지 마. 왜냐면 모든 증언은 검사가 작성하는 수사 단계에서 그럼 검사는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이 새끼를 무조건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너 생각해봐. 이런 거 들어봤지? 너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지? 3심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안 되는 게 생각해봐.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기소한 거잖아. 그러면 기소할 때 수사 단계 모든 기록을 판사한테 줄 때 좋은 내용이 나쁜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라고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써서 보내는 거예요. 판사는 재판에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심증이 어떻게 될까? 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판사들이 반성하는 게 뭐냐면 재판 빨리 끝내려고 검사의 기소 의견서만 보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게 조작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어떤 게 있냐면 재판 과정 중에 검사의 기소 의견서 무시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이제 신급제도는 뭐냐면 자, 용어 정리 확실해야 돼. 일단 심급이잖아. 그러면 심사하는데 급을 달리하는 재판에서 여러 번 심사하는 잘 봐. 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밑줄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급제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번 재판한다고? 3번. 그치? 그럼 잘 봐. 급이 다른 법원이면 가장 낮은 법원, 두 번째 넘버 2 법원, 자, 세 번째 최고 법원이 있는데 일단 너네가 무조건 최고 법원은 무조건 어디야? 대법원이에요. 최고 법원은 무조건 대법원이어서 일반적으로 1심, 2심, 3심이 가면 무조건 3심은 최고 법원 대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 1심 법원은 재밌는 게 가장 하급 법원이죠. 가장 하급 법원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과 그냥 이름 알아놔. 그 다음에 자 행정법원 등이 있어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동격의 법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보다 더 높은 단계의 법원이 너네가 많이 들어본 고등법원이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의 법원. 그 최종 법원은 어디? 가장 높은 등급의 법원은 대법원. 오케이? 자, 그래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는 게 신급제도. 자, 그 다음에 3심제 예외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 국회의원 밑줄 단심제. 이것만 알면 돼. 대통령, 국회의원 밑줄 단심제. 어떤 재판? 선거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소제도가 있는데 잘 봐. 자, 상소제도는 이거야. 자, 다시 신급은 여러 번 재판하는 거지. 상소는 뭐냐면 1심이 여기잖아. 그럼 2심이 여기지. 그럼 최종심 3심이 대법원이지. 그러면 하급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나오지. 그럼 여기 불복해서 그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의 주의를 요청하는 게 상소야. 또 2심 법원의 결정 판결 등이 나와도 여기에 불복해서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의 주세를 요청하는 게 상소야. 결국 상소 제도는 뭐냐면 아래에서 불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상소 봐봐. 자,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 등의 불복,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소 제도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봐봐. 자, 여기 1심이 있어. 2심이 있어. 3심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심은 무조건 최종심은 어디지? 대법원이지? 중요하다. 지금 한 명 정도 졸려. 자, 잠시 깨봐. 숨 차서. 내가 지금 지난주에 3kg 뺐거든. 티 안 나지? 배가 살짝 들어가네. 다음 주에 난리 날 거다.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안 먹고 있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뭐 말했지만 2달 안에 8kg 빼는 게 목표라. 힘들어. 자, 최종심의 대법원인데, 자, 너 이제 3심 일단 요거 봐봐. 그림으로 설명할까? 이렇게 하자. 너는 일반적으로 가장 1심 법원은 일단 지방법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건 각 지역에 있는데. 자, 일단 1심 법원은 지방법원이야. 그래서 너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있지. 대부분 다 지방법원을 들어야죠. 그러면 지방법원에 가면 너네 이제 여기 대전에 법원 있지 않나? 지방법원 있지. 그럼 지방법원 가봐. 갈 수 있어.
아니 뭐냐면 내가 옛날에 목동 살 때 목동에 바로 남부지방법원이 있거든. 그러면 아침 9시 재판이 시작되잖아. 누구나 와서 방청해도 돼. 그래서 여름에 학원 쉴 때, 가을이면 수능 끝나고 할 일 없을 때 심심하면 지방법원에 방청 갔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판사 한 명인데 재판이 10분마다 끝나. 계속 바뀌어. 근데 내가 계속 앉아있잖아. 그 판사가 나중에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 출입 입고 갔으니까.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계속 앉아있으세요? 아니 그냥 저 방청하러 왔다고. 그 불편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나 같은 또라이 많어. 심심하니까. 되게 재밌어. 근데 유명한 재판이나 이제 방청권을 추천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앉아있을 수 있어. 그럼 보면 별별 사람 많아. 판사들도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그 전에 자료를 다 보고 왔거든. 그래서 그냥 되게 빨리빨리 끝내거든. 그리고 좀 하다가 또 2달 뒤에 다시 재판을 보내고 그래. 그러면 지방법원에 가면 써있어. 민사부. 그럼 그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형사부라고 써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네 이혼을 하거나 이혼 또는 학교폭력 같은 가정폭력 사건이 있지. 그런 거는 가정법원에서 해요. 따로 가정법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해요. 행정법원에서. 그러면 일단 지방법원이 있는데 자, 이 지방법원도 재밌는 게 있어. 너네 일단 교재도 73페이지 봐봐. 심화학습의 나 신급제도. 잘 봐. 지방법원이 있는데요. 지방법원에도 지방법원 갑자기 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와. 지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대전은 도시 규모가 크지. 그러니까 지방법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우리나라 지도 남쪽을 보면 여기 광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있잖아. 자, 그런데 광주는 대도시니까 지방법원이 있거든. 그런데 밑에 여기 한 순천 쪽이 있지. 소도시잖아. 인구가 적은 데다가 지방법원을 만들기는 부담되거든. 그럼 뭐랑 똑같냐면 서울이나 대전에는 경찰서가 있고요. 그 옆에 좀 소외된 지역에는 파출소를 만들지. 똑같이 지방법원의 파출소를 만드는 게 지원이야. 지원. 그러니까 경찰서의 파출소도 좀 소규모의 그 지방법원을 만드는 게 지원이야. 파출소 같은 건데 그러면 자,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재판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 너네 재판을 보면 판사가 1명 앉아 있는 게 있고 3명 앉아 있는 게 있거든. 판사가 1명 앉아 있는 걸 단독이라고 해. 3명 앉아 있는 걸 합의부라고 해. 그럼 다시 판사가 1명 앉아 있다. 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 판사가 3명 앉아 있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 그럼 너를 생각해봐. 판사가 1명, 3명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건일까? 3명이겠지. 그래서 보통 민사사건은 소송 금액이 1억 원 이하면은 지원으로 가는 거야. 10억, 100억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합의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잖아.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게 1심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면 합의부의 판결 등에 불복하면 당연히 2심은 고등법원이 맞아. 고등법원이 맞아. 그런데 그럼 당연히 3심은 무조건 대법원 가겠지. 3심은 무조건 대법원 가요. 잘 봐.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이야. 그럼 단독이라는 게 판사 1명. 그럼 중요한 사건, 덜 중요한 사건. 덜 중요한 사건이지. 그러면 2심은 고등으로 안 가고요. 지방법원의 합의부로 가요. 그래서 만약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어.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한다. 맞아. 왜냐면 고등법원 2심 담당하잖아. 고등법원 1심은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2심은 고등법원만이 담당한다. 그럼 틀린 거야. 2심은 누가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리고 2심을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담당을 해도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지. 다시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한다가 맞지만 2심은 무조건 고등법원 틀린 거야.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도 가능하니까.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다시 상소제도라는 게 자, 급을 달리해서 여러 번 재판하는 게 신급제도였지. 그럼 상소는
하급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거나. 오케이, 잠깐 잠시 깨자. 지금 헤드뱅잉하고 난리 났어요. 자, 잠시 깨자. 중요하니까 30초 동안 시작. 자, 잠시 깼으면 이제 깼어. 이제 아, 미안해. 10초. 내 잘못이네. 좋아. 1초만 더 오면 노래시킨다. 봐봐. 이거 정말 중요해. 다시 상소제도는 하급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씩 재판을 신청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올라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1심이건 2심이건 간에 법원이 재판이 끝날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니까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 명령. 그럼 잘 봐. 판결은 뭐냐면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판사가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야. 판결. 그래서 판결은 유죄, 무죄야. 그럼 나는 유죄를 받았었는데 너무 억울해. 그러면 이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걸 뭐라 그러게? 항소라고 해요. 항소. 꼭 알아야 돼. 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걸 항소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 형사재판에 다시 원고 누구였지? 검사. 피고인은 누구였어?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는 애였지. 그러면 만약에 1심에 유죄가 나왔어. 그럼 검사 좋을까 싫을까? 좋지. 그러면 항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검사야 피고인이야? 둘 다. 피고인은 억울해서 항소를 청구할 수 있지. 검사는 이럴 수 있지. 약하다. 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2년밖에 안 나오면 약하다고 또 항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낚이면 안 돼. 대부분이 낚이는 게 유죄 나왔다고 피고인만 항소하는 게 아니야. 검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약하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죄,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청구하는 게 항소고요. 근데 고등법원에 또 유죄, 무죄 판결이 나왔더니 여기에 불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최종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상고예요. 상고. 그래서 암기.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하는 거야.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결정명령은 뭔지 보자. 일단 결정명령은 뭐냐면 판결이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 판결은 언제 나오냐면 재판이 끝날 때 나오는 거야. 유죄, 무죄. 근데 재판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자, 검사가 이렇게 있어. 아니, 피고인이 이렇게 있어. 피고인이. 그런데 막 검사가 판사 앞에서 막 증거를 들이미는 거야. 근데 이제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변호인이 갑자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찾은 거야. 근데 대부분 증인 신청은 언제 하냐면 재판이 시작될 때 서로 검사와 피고인이 합의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거든? 근데 처음에는 증인을 신청 안 했는데 재판 중간에 무죄를 증명할 증인을 찾았어. 그래서 법관한테, 판사한테 피고인의 변호사가 저희가 정말 무죄를 입증할 증인을 찾았으니까 이 사람을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검사가 반대해서 아니 재판 시작할 때 합의해서 증인 신청하기로 했지 중간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리젝트하는 걸 기각이라거든. 증인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거야. 결정. 자, 그러면 생각해봐. 피고인 측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증인을 찾아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 결정 내렸지. 그러면 무죄를 입증할 증인이 선택이 안 됐잖아. 그럼 유죄 맞겠어, 무죄 맞겠어? 유죄 나오겠지. 그러면 2심 항소하면서
1심에서 판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다시 신청하는 거야. 그게 바로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거고, 결국 결정명령은 유죄무죄 판결이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 일반적인 판사의 결정 또는 판사의 명령이야.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 1심의 결정명령에 불복해서 2심에선 다시 신청합니다. 받아주세요 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항고가 되고요. 2심의 결정명령에 불복해서 최종심인 대법원에 신청하는 게 재항고가 돼요. 재항고. 너네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어디서 말도 못해요. 판결에 불복하는 거 항소상고고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거 항고, 재항고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은 왜냐면 얘들아 이런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게 많진 않고 대부분 유죄무죄에 불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등법원을 항소심이라고 하는 거야. 항소한 사건을 맡는다. 항소심. 그럼 대법원은 상고한 사건을 맡는다. 상고심. 그럼 중요한 다시 고등법원은 항소심을 맡는다. OX. 맞지? 자 그런데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이다. 그럼 틀렸지. 왜?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도 항소심이 될 수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71페이지. 자 상소제도 항소. 자 1심 동그라미 판결 동그라미. 자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청구하는 거고요. 자 2심 자 동그라미 판결 동그라미.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건 상고야. 자 항고는 보면 1심 결정명령 밑줄 1심에 결정명령에 불복해서 2심 청구하는 게 항고고요. 2심의 결정명령에 불복해서 3심을 청구하는 게 재항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결은 유죄, 무죄. 결정명령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판사의 결정 또는 판사의 명령 그걸 불복하는 거. 알겠죠?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것도 알아놔. 봐봐. 자, 그러면 만약에 판결이 나왔어. 항소를 하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사재판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형사재판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 그럼 누가 더 길까? 형사는 변호인이 있잖아. 도와준다. 짧아. 민사는 변호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줘. 그래서 민사는 2주, 형사는 1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봐봐. 자, 항소 상고기간 봐봐.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항소 상고기간. 민사는 밑줄 2주일 이내, 형사는 7일 이내. 외우지 말고요. 형사는 변호인이 필수니까 도와주니까 짧게 7일 이내. 민사는 변호인이 없으니까 14일 2주 이내. 되죠? 자 그러면 자 보자. 대법원부터 볼게요. 대법원 조직 밑줄 최고법원. 그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밑줄 쫙 대법관 14일. 자 관할은 판결에 대한 판결 밑줄 상고사건 밑줄. 결정명령 재항고 사건. 그리고 단심제, 대통령, 국회의원 2명만 알면 돼요. 선거재판. 선거를 무효로 해주세요. 선거소송. 당선을 무효로 해주세요. 당선소송.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 심사. 옆에다 쓰자. 최종심사.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어. 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 위헌 여부는 각급 법원이 심사하는데 이 심사도 3심제처럼 운영되거든. 그러니까 최종 심사는 무조건 어디? 대법원. 최종 심사는 대법원. 자, 고등법원은 무조건 3명이에요. 그래서 합의부.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딱 5군데밖에 없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한 밑줄, 항소. 이거지.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사건을 담당해서 항소심이라고 그러고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자, 그 다음에 2심제라는 거 말인데 2심제는 고등대법원이지. 2심제는 고등법원, 대법원. 자, 지방법원 및 지원 볼게. 자, 조직을 보자. 고등법원 관할하에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밑줄 합의부와 단독부입니다. 합의부는 3명, 단독은 1명. 그래서 잘 봐. 여기 중요한 게 단독심은 무조건 1심이야. 근데 합의부는 1심을 맡을 수도 있지. 근데 뭐를 맡을 수도 있어? 2심을 맡을 수도 있다. 합의부는 1심을 맡을 수도 있고 2심을 맡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단독심은 무조건 1심 담당하는데 합의부는 1심과 2심을 담당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자 밑줄만 쳐놔. 지방법원과 동격으로 가사사건 밑줄, 소년보호사건 밑줄. 가사사건은 대부분 이혼. 소년보호사건은 어린아이들, 범죄. 그치? 소년법. 자, 특허법원은 좀 예외적인데요. 얘들아, 특허소송 밑줄, 2심제. 특허법원은 그냥 외워도 돼. 사건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그 너네 특허청이라고 있어요. 특허청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 가면 일단 특허법원이 따로 있는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격이야. 그리고 특허법원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요. 근데 특허청은 법원이 아니고 그 행정관청이잖아. 그래서 특허소송은 무조건 2심제. 그래서 특허소송은 2심제. 특허 관련 분쟁 경락은 다시 특허소송은 2심제로 특허법원 밑줄 그 다음에 대법원. 그래서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격. 자, 행정법원은 행정사건 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법원이 있는데 이거 살짝 하고 끝내자. 시험에서 안 나오는 상식적으로 알아나. 이 군사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군사법원도 3심제가 원칙인데 골 때려 1심과 2심을 군대 내에서 하거든. 그럼 보통 판사가 3명이잖아. 그러면 너네 보통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지방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군대로 와서 이제 법무관 이런 걸 해요. 그러면 판사 3명 중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짱이야.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무관 출신이 아니라 군인이 결정해. 군인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기 후배들 봐주지. 특히 육사 출신들 많이 봐줬다고 옛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되는데 봐봐. 그래서 군인 군무원 범죄인데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이런 말 하나. 군대 내에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고요. 1심은 보통군사, 2심은 고등군사인데 무조건 3심은 밖으로 나와서 대법원 가요. 그래서 이게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좀 많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자, 군사법원도 결국 상고사건은 나와서 대법원에서 하면 최종 3심제가 되는데 자, 이건 말하나 비상계엄하에서는 전쟁 같은 비상계엄은 단심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비상계엄하에도 사형은 무조건 3심제야. 그러니까 다시 비상계엄 전쟁 시에는 단심제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 무조건 3심제.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 자, 그럼 우리 73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오케이, 좋아. 자, 이 다음 주 우리 일요일 날은 헌법재판소 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테마 9번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 양이 많아서 테마 9번 건너뛰고요. 테마 10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테마 9번으로 돌아갈 거야. 그 테마 10번까지가 끝나면 정치 파트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쪽 법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고했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과제가 나갔는데 7단원까지 나왔는데 7단원 미리 준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과제 6번이 되게 많을 테니까 과제 6번까지만 복습하고 해오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